드라마제니입니다.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고정우가 그렇게나 찾았던 박다은이 놀랍게도 현구탁 집에 있었네요. 병원에서 돌아온 현수호가 온실 지하실로 내려가서 박다은에게 백설공주 책을 읽어주는 장면은 너무도 충격이었는데요. 제일 놀라운 건 박다은이 생전의 모습 그대로인 상태로 살아있는 사람처럼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11년 전 창고에서 박형식의 공격을 받아 쓰러질 때 그 옷차림도 아니었죠. 단정한 교복에 스타킹까지 갖춰 입은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는데요. 놀라운 건 박다은뿐만이 아닙니다. 또박또박 책을 읽어주는 너무도 멀쩡한 현수호가 가장 미스터리하게 느껴졌네요. 그래서 현수호가 맞는지, 현건호와 현수호가 중간에 바뀐 건 아닌지 의문의 꼬리표를 남긴 채 12회가 막을 내렸네요. 현구탁의 아들인 현건호와 현수호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형인 현수호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구탁은 그런 현수호의 병 때문에 예영실의 남편인 박형식의 병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네요. 하지만 예영실이 현수호의 그림 한 장을 들고 현구탁 앞에 척 내놓았을 때 현구탁은 말했죠. 수호 병원을 옮겨야겠다고 말이죠. 그 그림으로 현구탁을 몰아세워 박형식의 범죄를 덮어볼까 했던 예영실로선 너무나 난감한 일이었네요. 현수호를 볼모로 잡고 현구탁을 압박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 볼모를 데려가겠다니 협약 자체가 깨졌다는 의미인데요.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현구탁과 예영실은 암암리에 협약을 맺었던 상황입니다. 볼모 현수호를 예영실이 데려갔다는 건 예영실이 갑이고 현구탁이 을이라는 걸 뜻하는 것이었고요. 하지만 이제 와서 현구탁이 당당하게 을의 자리를 집어던졌다는 건 결정적인 걸 손에 쥐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보영과 박다은을 죽인 혐의로 감옥에 들어가 10년 수감 생활을 한 사람은 바로 고정우입니다. 우리나라 법정은 증거재판주의, 증거제일주의라고들 하는데요. 실제 범죄를 저질렀든 아니든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만한 증거가 있다면 무조건 범죄의 책임을 가진 범죄자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박형식은 증거가 너무나 많죠. 가장 결정적인 것이 최나겸이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박다은이 몰래 숨어서 촬영을 하고 있는 최나겸을 발견하고 잠시 눈이 팔린 사이 박형식은 박다은을 공격했었죠.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박다은과 피 묻은 스패너를 내팽개치고 달아나는 박형식의 모습까지 고스란히 최나겸의 핸드폰에 촬영이 되어 있는데요. 정우를 원해요. 문자와 결혼반지 택배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 알아채고 예영실이 최나겸을 찾아왔을 때 최나겸은 고정우를 원한다고 했었죠. 박다은 사건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조금의 영향도 받지 않고 자신과 고정우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사실 현직 국회의원이나 도지사의 힘이 아무리 세다고는 하지만 실제 담당 업무를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일을 처리해야 한다면 그 일과 연관된 사람으로 한두 사람을 더 거쳐서 일이 진행될 텐데요. 신보영 박다은 사건의 실제 담당자 중 가장 권력자는 누가 뭐래도 지금은 현구탁이죠. 11년 전 사건 당일 박형식이 내팽개친 스패너를 들고 그 추운 날 자전거를 타고 밤길을 달렸던 최나겸이 현구탁을 찾아가지 않았으리라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인데요. 더구나 신보영의 죽음 앞에 양병무 신민수와 함께 현건호가 있었으니까요. 당연히 현구탁이 그 자리에 왔었다는 것도 최나겸은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더욱 치명적인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박다은이 창고에서 어디론가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걸 최나겸이 몰랐을 리 없죠. 지금 우리는 박다은이 현구탁 집의 온실 지하에 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현구탁의 허락 없이 현건호나 현수호의 생각만으로 가능했을까요? 아니죠. 현구탁은 현수호가 처음부터 창고에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신보영의 죽음 앞에 왔었고 신추호와 양흥수에게 알아서 하라고 했던 상황까지 다 보았다는 걸 아는데요. 그래서 현수호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던 것이죠. 죽은 박다은을 현수호가 지키기 위해
자신 옆에 두겠다는 걸 말리지 않았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렸었지만 12회의 마지막에 나온 현수호의 모습은 현건호가 형인 척 쇼를 하는 게 아닌가 많은 의심이 되기도 했었네요. 그렇다면 현구탁이 몰라봤을 리 없다고. 창고에서 죽은 현건호를 발견하고 정신을 놓고 오열했던 현구탁의 모습을 보면 현건호가 죽은 게 맞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건호와 수호가 바뀌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건호도 수호도 현구탁에겐 아주 소중한 자식입니다. 자폐가 있다고 해서 아니면 멀쩡하고 똑똑하다고 해서 두 자식 중 더 기쁜 자식이라거나 더 가슴 아픈 자식이라 구분할 수는 없는 일인데요. 그러한 사실과는 무관하게 실제 현구탁이 현수호와 짜고 숨긴 건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현수호는 현수호가 맞습니다. 아버지 현구탁이 계속 모든 걸 비밀로 감추는 바람에 마지막 선택을 했던 사람은 현건호가 맞고요. 그렇지만 비밀은 있었네요. 박다은을 집에 숨겨놓는 건 역시 범죄 행위입니다. 하지만 우선 현구탁은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는 현수호의 입을 막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 당시 자신은 예영실로부터 달콤한 사탕을 약속받은 입장이라 그걸 포기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던 건데요. 그래서 현수호가 원하는 대로 박다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이네요. 결국 10년 동안 그렇게 현수호 옆에 박다은을 둘 수 있게 된 건 현수호의 자폐증을 이용했던 건데요. 만일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정신질환으로 그 문제를 덮을 생각이었던 것이죠. 볼모 겸 증거 겸 현수호는 박형식의 병원과 연결을 해두었던 것이고요. 현구탁으로선 현수호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으니까요. 사실 현수호 이상으로 최나겸이 모든 걸 본 목격자이지만 최나겸은 11년 전 현구탁에게 제 발로 걸어 들어와 주었었죠. 자신과 거래를 하자고 말이죠. 최나겸은 박형식이 나간 후 다시 깨어난 박다은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는 박형식 집에 피 묻은 스패너를 배달했었죠. 그 이유와 현구탁을 찾아와 거래를 하자고 한 건 모두 같은 이유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죠. 고정우를 자신의 남자로 만들겠다는 일념인데요. 현구탁이 예영실의 부탁을 받고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바로 그 직접 증거를 제 손으로 가져다 준 사람이 최나겸인 거죠. 하필 사건이 나던 날 최나겸은 고정우로부터 0301 집 현관 비밀번호를 핸드폰 문자로 받았네요. 물론 그걸 이용해서 바로 얼마 전에도 고정우 집에 들어갔었죠. 엄마가 육교에서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고정우가 정신없이 핸드폰을 두고 나갔던 날인데요. 최나겸은 0301 비밀번호가 11년 동안 바뀌지 않고 그대로인 걸 확인하고는 마침 식탁 위에 있던 고정우의 핸드폰을 집어 위치 추적 장치를 깔았던 거고요. 집 현관 비밀번호를 최나겸이 알고 있다는 건 결국 피 묻은 운동화를 최나겸이 조작했다는 사실과 연결이 됩니다. 0301 비밀번호는 고정우의 생일이죠. 2013년 11월 19일 수능 다음 날 일어난 그 사건이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2014년 2월 6일 고정우는 징역 10년 최종 선고를 받게 됩니다. 현구탁은 재판 전에 고창수에게 말했었죠. 곧 다가올 정우 생일이 되기 전에 재판이 완전히 끝나야 한다고요. 3월 1일이 고정우의 생일이라 그 전에 끝내야 한다는 말이었는데요. 고정우가 항소를 해서 재판이 지연되면 3월 1일인 생일이 지나게 되기 때문에 고정우가 미성년 감형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의미였던 건데요. 현구탁 말대로 우리나라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인 경우까지만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구탁은 그걸 빌미로 항소를 하지 못하게 막았던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예영실이 현구탁의 능력을 한번 보겠다고 3개월을 딱 정해놓았던 것인데요. 이거 고정우가 진짜 둘 다 죽였다고 해도 이게 10년 나올 일이 아니었다고 양병무가 신민수에게 말했네요. 현구탁의 기분을 건드렸다간 고정우처럼 미운 틀 박힌다는 말이었는데요. 결국은 현구탁 때문에 10년이라는 징역형이 고정우에게 내려졌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 1심에서 피고인이 항소를 하지 않아도 반대쪽인 검찰은 2심 항소를 하는 게 관례입니다. 하지만 고정우의 재판은 달랐죠. 고정우가 항소를 포기하자 검찰도 항소를 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그 사실은 양병모가 했던 말을 고스란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형구탁이 작당을 해서 1심에서 형량이 아주 세게 내려졌기 때문에 검찰은 항소할 이유가 없었다는 건데요. 고정우가 신보영과 박다은을 죽였다고 모든 판을 다 짜놓긴 했지만 사실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죠. 아무리 피 묻은 스패너가 무천가든 앞에 놓여 있다고 해도 도대체 어떤 범인이 범죄에 쓴 무기를 자신 집 앞에 가져다 두었다는 걸까요? 더구나 스패너에서는 고정우의 지문도 없었는데요. 정우가 다 닦았겠지. 지문이 없지 않냐는 고창수 질문에 형구탁은 그렇게 대답을 했었네요. 블랙아웃이라면서 범행 도구에 묻은 지문까지 다 닦아놓고 그걸 하필 자신의 집 앞에 갖다 놓다니요. 결국에는 결정적인 증거로 피 묻은 운동화를 내놓았는데요. 특이한 건 신발에 그 정도로 피가 묻어 있는데 피 묻은 옷은 발견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신발에 그 정도 묻을 정도면 피 묻은 옷도 있어야 했지만 고정우는 전날 입었던 옷을 입고 그대로 잠이 들어 다음날 아침 경찰에 체포될 때도 여전히 같은 옷을 입고 있었던 건데요. 거기엔 피 한 방울 묻어 있지 않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김희도 형사반장은 고정우가 범인이라고 부르짖었네요. 고정우가 범인이야. 고정우가 범인이어야 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끼워 맞추기식의 수사였지만 결정적으로 신보영과 박다은의 피가 묻은 신발과 고정우의 자백이 10년형을 받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네요. 일부러 그 피를 묻힌 고정우의 신발은 최나겸이 가져가서 형구탁과 거래를 했던 것인데요. 그리고 그 10년이라는 형량은 형구탁과 최나겸 그리고 예영실의 암묵적인 합의가 만들어낸 기간입니다. 최나겸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처음 신보영이 죽었을 때만 해도 신보영 자리에 자신이 들어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양병모와 신민수 그리고 현건호를 도와주는 척했었죠. 겁을 주면서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하면 자신들에게 돌아올 피해가 뭔지 조목조목 말해주었던 건데요. 그러고는 어른들이 와서 신보영을 데리고 나간 후 자신 혼자 뒷일을 다 처리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박다은 사건과 연결이 되었고 말이죠. 박다은이 박형식과 나타나기 전만 해도 최나겸은 고정우 친구들 무리에 자신도 끼어들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만 생각했었죠. 고정우가 서울 가게 되고 친구들과 멀어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무리 속에 있다면 예전보다는 고정우와 훨씬 더 가까워지리라 생각했던 건데요. 하지만 변수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담대한 척 큰 소리치며 신보영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최나겸이죠. 그러나 정작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어느 정도 수습이 되자 그야말로 현타가 왔네요. 갑자기 내적으로 두려움이 몰려왔던 건데요. 혼자 남아 일을 처리하던 최나겸은 고정우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현관 비밀번호는 알고 있던 상황이라 스스로 열고 들어갔던 건데요. 고정우는 최나겸이 불러도 전혀 모른 채 한껏 취해서 자고 있었네요. 최나겸이 옆으로 와도 세상 모르고 잠에 빠져 있었는데요. 최나겸은 그때 바로 밖으로 나왔어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박다은의 죽음은 없었을 텐데요. 박다은의 죽음이 없었다면 신보영 죽음을 고정우에게 뒤집어 씌우는 일은 더욱 없었겠죠. 하지만 최나겸은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나겸은 고정우가 박다은에게 써놓고는 보내기 버튼을 누르지 않은 한 통의 문자를 발견합니다. 다은아,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다 말해줘. 다 고칠게. 그러니까 전화 좀 줘. 고정우가 박다은에게 보내는 문자 내용은 최나겸에게 충격이었네요. 저녁쯤에 최나겸은 고정우 집에 들러 말했었죠. 박다은은 다른 사람과 고정우를 두고 그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고요. 그 사람한테서 비싼 선물이나 옷들을 받아서 쓴다고까지 다 말해주었는데요. 고정우는 벌컥 화를 내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대학 입학을 해도 다은이와 헤어질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었는데요. 아무리 박다은을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저자세로 구애를 하고 있는지 최나겸은 전혀 몰랐었죠. 자신이 고정우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는 아랑곳 없이 박다은만 바라보고 박다은만 마음에 두고 있는 고정우가 너무도 야속했었는데요.
그 마음과 함께 박다은에 대한 분노가 치솟았죠. 자신이 사랑하는 고정우가 이렇게 좋아해주는지도 모르고 딴짓하고 다니는 박다은이 정말 죽이고 싶었을 수도 있었던 건데요. 그런 기회가 바로 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최나겸은 마지막 결정을 했던 것이죠. 박형식의 공격을 받고 피 흘리며 잠시 기절했던 박다은이 깨어났을 때 더 이상은 고정우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 없도록 만들어야겠다고 말이죠. 그리고는 정신을 차리고 또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어차피 모든 일은 박형식이 시작을 한 것이니 피 묻은 스패너를 박형식에게 돌려줘서 자신이 범인이라는 걸 완벽하게 확인시켜 주어야겠다고요. 자신이 박다은을 공격할 때 썼던 도구는 자신의 지문이 묻어 있을 거라 예영실의 집으로 가던 길에 다리 위에서 강물로 던져버렸죠. 어차피 그런 도구를 찾는 경찰은 없었습니다. 모든 화살표는 고정우를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다른 곳을 가리키는 화살표를 모두 돌려서 고정우를 가리키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현구탁이고요. 최나겸에게 한밤중 고정우의 집으로 들어가서 운동화 한 켤레쯤 꺼내오는 건 일도 아니었죠. 이미 고정우는 세상 모르게 잠들어 있다는 걸 최나겸은 알고 있었으니 말이죠. 최나겸은 고정우를 범인으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면 신보영이 없어지고 박다은이 없어졌지만 그렇다고 고정우의 다음 상대가 자신이 될 거라는 보장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면 지금 자신의 초라한 모습은 고정우가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걸 스스로 알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현구탁을 찾아가 부탁했습니다. 딱 10년만 고정우를 감옥에 있게 해달라고요. 자신에게 지금 10년 정도는 주어져야 감옥에서 출소한 고정우를 마음대로 컨트롤하면서 자신의 남자로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된 것이죠. 고정우처럼 명문대에 입학 자격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최나겸입니다. 현구탁과의 거래에 내세울 조건은 충분했죠. 현수호가 박다은 데려가는 걸 못 본 걸로 한다는 것.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물인 피 묻은 운동화를 자신이 내놓겠다는 것. 거기에 신보영 사건 현장에 현구탁이 왔었다는 것도 함구하기로 했던 것인데요. 현구탁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거래였죠. 더구나 예영실이 내린 명령을 이행하려면 최나겸이 제공한 운동화가 너무도 필요한 증거물이었던 건데요. 그랬던 현구탁이 볼모로 잡혀있던 현수호를 빼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제 현구탁은 알게 된 것입니다. 박다은을 죽인 범인이 박형식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현구탁은 지금 그 증거를 자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를 위한 조건으로 최나겸이 그것을 내놓았으니까요. 11년 전 그날 밤 박형식과 박다은을 찍은 영상을 현구탁은 최나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영실 앞에서 당당하게 볼모를 데려올 수 있었던 것인데요. 아직 예영실은 그것까지는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최나겸과 다시 거래를 빌미로 만나게 될 텐데요. 이제 남아서 싸울 자들은 예영실과 현구탁 그리고 최나겸입니다. 노상철과 고정우가 모든 걸 다 조사하고 있지만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면 스스로 누가 범인인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현구탁과 최나겸 그리고 예영실의 싸움 속에서 분명 11년 전 그날의 비밀이 전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모든 진실이 밝혀져서 고정우가 엄마 앞에 떳떳이 나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엄마 정금이도 이제 곧 깨어나게 될 텐데요. 자신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는 행복한 눈물 흘리는 날이 어서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한 줄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